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억부용신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억부용신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니까 중요함을 잘 모르게 됩니다. 억부용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령을 기준하지는 않는다. 천간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부용신을 잡아서 진로적성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때이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미리 알려주면 아직 현실에 닿지 않았으니까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뒷북 칩니다. 뒷북.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또 찾아와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늦다라는 거죠. 인지 능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또 일간의 흐용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 조합이 돼야 됩니다. 격국도 잘 보고, 그리고 육신도 잘 보고, 오행도 잘 봐서 어느 때인지 이런 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 뭐 사주를 보고, 뭐 격을 잡아서 통변하는 여러 가지 왕세강약, 억부용신, 흐용신, 일간의용신 모든 공부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사주가 이론에 맞춰서 딱딱딱 조합이 되는 날이 어느 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통변의 자유자재, 그렇게 사주 딱 보는 순간 이게 싹 그림처럼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참 재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억부용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구나, 진로적성은 무엇이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언제 나갔고 지금은 뭐 할 때고 앞으로 몇 년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 계획 세우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할 때인지 아는 거.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죠. 지금 운을 읽고 계획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준비하고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뭐 사주 보다 보면 이게 회사를 언제 설립을 해서 언제 망할까 이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 운기라고 하죠. 운기,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뭐 회사 설립하고 가게 차리면 나는 도대체 몇 년 하는 거야,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망하는 거야, 또는 뭐예요, 누구랑 동업해야 돼, 혼자 해야 돼, 남편이랑 해야 돼, 친구랑 해야 돼, 종목은 도대체 또 뭐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과 진로적성, 오행의 희귀신, 그리고 계획 세워지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은 참 명리하는 사람으로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잘 하시면 고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수.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아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억부용신 잡고, 아,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갖고 밥 먹고 살았어요. 이런 것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진로적성만 잘 봐도 이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문전성시. 계획 잘 세워주기, 이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계획 세우고 산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10년, 20년, 대기업처럼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뭐 연구 개발하는 뭐 그런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올해 운도 잘 모르고 흐름 모르는데 3년 계획, 10년 계획 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부용신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이 사주는 계유, 병진, 갑자, 갑술, 곤명사주입니다. 대운의 흐름 보면 계임신 정병을갑이 아니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곤명 여자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정인격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인격. 네, 정인격. 이게 도대체 여기가 토가 있어갖고 편제격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 원령은 삼합국이 먼저 격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 잡기, 그 격 잘 모르면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거기 격 잡기 무료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시면 이렇게 이제 격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목부터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들도 격을 잡으시면 됩니다. 삼합이 일단 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토 원령은 삼합이 있으면 삼합으로 격을 잡습니다. 신자지라면 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개수입니다. 이 사주는 정인격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자수가 없으면 이 지장간에 목하고 토밖에 없기 때문에 을목사령이긴 하나 일간이 토이기 때문에 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진 수국이 안 됐을 때가 편제격이라는 겁니다. 이 사는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 사주는 정인격으로 일단 판명이 났습니다. 정인격에 이렇게 관인상생이 됐습니다. 관인상생.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교 1등한 사주예요. 전교 1등한 사주인데 보통 부모들은 그러죠. 찾아오셔가지고 공무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 해야 됩니다. 정인격이라 선생 팔자 임용고시에 봐서 선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정인격의 관인상생인가 공무원 해야 돼.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럴 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비견도 있고 그러면 억부용신도 잽세게 봐야 됩니다. 잽세게. 정인격 하면 격국을 알아야 됩니다. 격만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정인 얘기, 식신 얘기 뭐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정인격 그러고 나면 겁재가 을목이 격의 구신입니다. 사주에 없습니다.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이런 여기에 있는 건 천간에 겁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격국에서는 지체계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격국 시간에 하고, 네, 일단 정인원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인원령에 태어나서 억부용신을 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인이 왕하면 뭐 비견이 왕한 건 아니죠. 정인이 왕하면 이렇게 정인이 왕하면 재성을 억부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재성으로 억부용신을 쓰기 때문에 식상이 살아납니다. 식상이 살아나는 것은 현장 능력 키우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인이 왕하여 재성을 용하는 경우는 억부용신을 쓰는 경우는 식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능력을 키우고 현장에 나가서 능력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인이라는 억부용신은 식상을 쓰니까 현장 능력을 쓰겠구나. 그러면 언제 나가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언제 취업하는구나. 능력은 언제 보강하는구나. 기준이 개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이기 때문에 관인, 지적 능력을 보강하는 타입인가? 보강. 아니면 지적 능력을 외부에 활용하는 형인가를 봐야 됩니다. 천간에 비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비견을 생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보강보다는 활용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죠. 보통 정의 지식을 선생님, 강사, 강의 뭐 이런 거 하려면은
팔자에 비견겁재가 있어야 됩니다. 비견겁재가 있으면 정인, 나의 학문을 비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강사 선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가리킵니다. 남도 가리킵니다. 정인이 비견겁재가 없으면 언제 가리킵니까? 당연히 대운에서 가불이 오면 가리킵니다. 이 사주는 원국 애기이기 때문에 대운이 오든 안 오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그래서 지적 능력이 보강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러면 보강은 언제 하나, 이제 이건 계획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능력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 격이고 업부용신은 재성을 써서 식상을 살려낸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식신은 내 눈앞에 물건이 오게 됩니다. 상관은 두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 잘못되면 식신이 머리 쓰는 것 같고 상관은 몸 쓰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식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표현을 할 때 당신 앞에 물건, 기계 뭐 그런 것들이 오겠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일단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과연 정인이 인비라고 하죠. 이걸 인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오는 병신년 전 을미년 약 한 10월 8일경이면 병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 겨울쯤 되면 취직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학교 공부 그만하고 나갑니다. 보통 나갈 때 되면 학교 잘 안 다니고 막 그만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인이란 능력을 2015년 10월 8일경 병화가 오기 전에 다음 해가 병신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취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16년 오면 이제 능력을 쓰겠죠. 현장 능력을 막 키울 겁니다. 정년까지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술년 오면은 격이 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격이 합되는데 이제 이게 비견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무슨 격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말고 또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행적으로 이 개수가 기해년 기사달 지금 달입니다. 지금 달은 사전경금으로 기수는 경금이 보충해 주는 겁니다. 기수는 그래서 사전경금이 이렇게 쭉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을 보충을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사주가 말은 안 해도 이때쯤 요걸 보충을 하고 있겠구나. 운을 딱 보니까 뭐하고 내년은 어떻고 2021년에는 무슨 학위나 자격증을 뭐 하나 따오겠구나. 이제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저희들은 압니다. 좋은 말 이렇게 딱 사주 딱 보면 안 좋으면 참 말하기 힘듭니다. 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분이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하면은 상처받고 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거긴 안 좋은 소리 해 또 그러고 너무 좋은 소리 하면 또 왜 안 됩니까? 너 희망 고문 그만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명은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중경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오행에 들고 나면 24령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개갑 오행 공부가 어지간히 된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쟤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저기 이론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오행 공부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완전 저기
뭘 발견한 것보다 다이아몬드 1톤짜리 발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초보 때는 저게 뭐 하는 소리야. 에이, 신약하니까 수목을 쓰는 거겠지. 이제 막 이런 얘기만 막 합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면 격 잡고 통변하고 또 이런 거 진로 적성 읽어내고 또 뭐야 계획을 세워주고 하는 정도에 오면 이제 막 대박이라고 합니다. 대박 강의. 진짜 좋은 강의인지 압니다. 초보자는 모릅니다. 일단 간목은 괴수의 물을 먹고 큽니다. 기토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눈 씻고 쳐다봐도 기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 씁니다. 이리 눈 씻고 봐도 진중 무토요 술중의 무토구나. 무토는 뭐냐면 외부 환경에서 나에게 시키는 게 있습니다. 시키고 제압한다는 용어를 쓰죠. 제압하는 것으로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렇게 뭐 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보니까 유중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중에 경금을 쓰게 된다는 것은 품릴성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인격이다. 억부용신은 재성으로 식상을 구명하니까 현장 능력을 키우고 현장에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격국의 이게 정인격의 비결은 지위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이런 건 지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주는 뭐 하냐면 유중 경금 품질성을 높인다. 지식 정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갔는데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냐, 저런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큰 뭐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고 아이콘 만들고 막 컴퓨터를 하는 모든 작업의 연구를 하는 연구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딱 보면 2021년 괴수가 경금을 보충하는 거고 신금은 학위를 따와야 됩니다. 이렇게 신계갑 오행 하시는 분은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아, 저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아는데 오행 물르면 신금이 정관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뭐 알아서 공부하시고 일단 억부용신 두 번째 시가 인성으로 잡는다. 비견으로 잡으면 뭐예요? 여기 생한 인성이 왕하고 이게 수생목합니다. 그럼 얘는 억부용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해주는 예로 잡는 겁니다. 뭐 이것이 뭐 있을 거예요. 관인상생, 식신생제 하면 억부용신을 뭘로 정하는 거냐?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정인격인데 억부용신은 정인원령은 재성으로 식상을 구명하고 진로 적성은 인비 스타일이다.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활용하는 활용적 기운을 쓰고 있는 사주로 보면 되고 계획은 쓸어 나간 것은 그때였고 보강은 이때 하고 학위는 언제 따고 시집은 언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됩니다. 일단 정인격은 근약해야 됩니다. 직업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관격, 정인격이 근왕하면 18번째 있습니다. 더러워 때려치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장도 마음에 안 들어, 일도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아이 괜히 왔네. 때려치고 싶다. 입이 번뇌가 매일 18번째가 그겁니다. 때려쳐야지 하면서 직장 다니는 팔자들은 정인격 근황, 정관격 근황 하여튼 많습니다. 경마다 태도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 잘하는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억부용신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격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